안녕하세요. 쓰라큐즈 박사 이승윤입니다. 지난 2001년에 출시된 전략 게임 커맨드 앤 컨커 레드 얼럿 2 유리의 복수를 기억하시나요? 흥미롭게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투기로 보라매가 등장했는데 그 위력이 무시무시했습니다. 정말 현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4.5세대에서 5세대로 발전할 KF-21 보라매의 강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투기는 계속 개량이 가능해야 강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F-16만 해도 이 초창기 버전과 요즘 버전은 항전장치와 무기면에서 천지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 업그레이드판인 F-16 PBU 전투기는 위성통신 장비인 데이터링크를 갖췄습니다. 영화 탑건 매버릭에 나오는 FA-18 슈퍼 호넷만 해도 F-18 초창기 버전의 단점을 보강했기 때문에 거의 다른 기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KF-21 보라매의 장점은 그 이상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애초에 목표했던 무게보다 가벼워서 이 스텔스 장비 등을 충분히 탑재할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목포한 바에 미달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히려 그걸 하회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대단히 우리가 잘했다라고 자부하는 건데, 그것이 오바됐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 알려진 겁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이 우리 무기니까 소스코드도 우리한테 있고 마음껏 변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최첨단 무기를 도입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관리할 수 없고 미국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이 불편이 발생합니다. 과거 F-15K 무기를 분해하려던 우리 군 관계자가 미군 장교한테 소위 조인트를 까였다는 이야기도 있고, 모 공군 참모총장이 F-35에 한번 탑승해 보려다가 미국에서 이 보안인가가 나지 않아서 타지 못했다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입니다. 5세대 전투기의 기준인 이 스텔스 능력을 갖추려면 크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외형적으로 스텔스 형상을 갖춰야 하고, 두 번째, 레이더 전파 흡수 도료와 레이더 전파 흡수 소재를 갖춰야 하며, 세 번째, 이 내부 무장창과 첨단 센서, 초음속 순항 엔진을 갖춰야 합니다. KF-21은 개발 초기에는 4.5세대의 항공기를 지향해 스텔스 기능이 빠졌지만 첫 번째 조건인 미래 성능의 확장성을 고려해 설계됐습니다. 각진 모양의 경사진 두 개의 이 수직 꼬리 날개를 장착한 외형은 레이더 반사를 작게 하는 스텔스 형상이죠. 세계 최강 5세대 스텔스기인 미국의 F-22 랩터와 닮아서 이 베이비 랩터, 미니 랩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KF-21을 다른 5세대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 엔진에서는 성능 차이가 있지만 현존하는 4.5세대 전투기와 견줘봤을 때는 5세대에 가깝다는 게 정확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오는 2030년대 말에서 2040년대 초를 목표로 두 번째 조건인 스텔스 도료와 세 번째 조건인 내부 무장창 등 스텔스 기능이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KF-21의 심장인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 2기입니다. 원래 카이는 T50처럼 단발 엔진으로 개발하려고 했지만 공군에서 이 생존성 강화를 위해 쌍발 엔진을 주장해서 결국 채택됐습니다. 영화 탑건을 보면은 아이스맨이 몰던 F-14가 적기에 엔진 하나를 피격당하지만 남은 엔진으로 무사히 귀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공군 조종사들은 새와의 충돌, 고장 등 갖가지 이유로 엔진이 멈출 때를 대비해서 쌍발 엔진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F414 엔진의 강점은 원래 스텔스 공격기 엔진으로 개발됐고 베스트셀러 엔진이다 보니까 유지보수와 개량이 쉬운 데다 운용 수명이 길다는 점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제너럴 일렉트릭과 기술 제휴를 통해 통합 엔진 개발을 함께 했고 조립과 생산까지 맡아서 핵심 부품 국산화를 추진 중입니다. 엔진 시동을 위한 공압을 생성하는 이 보조 동력 장치 APU의 국산화율은 그래서 73%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KF-21은 전방위에서 다수의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이 첨단 위상 배열 A사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는데 국산화율은 89%에 달합니다. 미국에서 기술 이전을 거부하자 한화 시스템이 이스라엘 업체에서 과외를 받아서 4년 만에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측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만들었다는 평가입니다. 야간이나 악천후 속에서 가시거리 밖의 적을 탐지하는 적외선 탐색, 이 추적 장치 IRST는
국산화율이 37%입니다. 또 RF 제머를 포함한 이 통합 전자전 체계는 위협 레이더 신호를 탐지, 교란하고 체포와 플레어탄을 발사해서 적의 미사일을 회피하는 기능을 발휘하는데 국산화율은 39% 정도입니다. 이제 KF-21의 무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19일 초도 비행을 할 때 비활성 탄이긴 한데 이 유럽 MBDA사가 개발한 미티어 공대공 중거리 미사일 4발을 달았다는 것 기억하시나요? 영국 F-35에도 탑재된 미티어 미사일은 이 음속 4.5배의 속도에 최대 사거리는 200km로 아시아 최초로 탑재되는 현존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로 통합니다. 또 F-15K에 탑재된 독일산 이 타우러스를 모델로 한 사거리 500km의 철룡 이 초정밀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은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개발 중입니다. 2026년부터 2년간 이 추가 무장 시험에 들어가는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도 KF-21에 장착될 전망입니다. 최대 사거리가 300km 이상으로 2020년대 말쯤까지 개발될 예정인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도 보라매에 장착될 전망입니다. 공대공은 사거리 25km에 이 독일산 IR-IST 단거리 미사일을 장착하기로 해서 사거리가 좀 짧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방사청은 우리 무기 체계인 만큼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대지 무기는 GBU-31, JDAM, 이 합동 직격탄을 비롯한 GBU 계열 폭탄과 한화, LIG 넥스원이 개발한 MK-82, KGB, 한국형 정밀 유도 폭탄 등이 탑재됩니다. F-35는 공군 전투기인 알파, 영국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수직 이착륙기인 브라보, 미국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찰리 등 세 종류의 파생형이 있습니다. 우리 해군이 건조를 추진 중인 경항공모함의 경우는 이 F-35 브라보만 탑재가 가능한데 수직 이착륙 장치 때문에 무기량과 작전 범위가 줄어드는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 해군이 미국 항공모함처럼 이 항공모함 갑판에서 함재기를 쏘아 올리는 사출기인 캐터펄트를 갖추게 되면 카이는 F-35 찰리처럼 이 전투 행동 반경도 넓고 무장 탑재량도 늘린 항공모함 함재기 즉 KF-21 네이비 개발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2015년 본계약 체결 당시만 해도 독자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6년 7개월 만에 이 보람의 초도 비행에 성공을 했는데 앞으로의 일정 어떻게 될까요? 한국형 전투기 KF-X는 오는 4월 CJ 1호기 출고를 거쳐 내년 7월 초도 비행을 통해 창공으로 처음 날아오르게 됩니다. 지난해 초 제가 보도했던 일정이었는데 현재까지는 스케줄대로 정상 진행 중입니다. KF-21은 공군과 카이 소속 최대 12명의 시험 비행 조종사가 6대의 시제기를 몰고 앞으로 4년 동안 2200여 차례에 걸쳐 시험 비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 1.8을 돌파하고 시속 150에서 200km의 초저속 비행 등 고난도 급기동에 성공해야 합니다. 일단 내년 후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이 첫 문턱이 될 건데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비행 시제기 5대, 지상 시험용 시제기 2대를 완성했습니다. 2026년 후반쯤 KF-21 초도 양산 1호기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초도 물량 40대, 2032년까지 추가 물량 80대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KF-21 사업은 초도 양산이 예정된 2026년까지 1단계 공대공 능력 개발에 8조 1천억 원, 지난 2015년부터 20%인 1조 6천억 원을 분담하고 시제기와 기술을 이전받기로 한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도 2026년 만료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시제기 한 대와 함께 기술을 넘겨받아 48대를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2단계로 한국 단독으로 추가 무장 시험과 공대지 능력 개발에 7천억 원의 개발비가 투입됩니다. 성능 개선을 거쳐 2026년부터 2032년까지 공군에 인도할 120대의 양산 비용 9조 1,200억 원을 포함하면 총 사업 비용은 18조 원에 달합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레이더와 항전 장비 성능 시험을 통과하고 이 공대공 무장과 폭탄 등의 체계 통합을 2026년까지 완료해야 개발국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KF-21은 이 진화적 개발 개념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 첫 비행에서 양산까지 4년이 걸릴 전망인데 프랑스 라팔이 15년,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9년, 미 F-35가 9년, F-22는 6년 걸렸던 걸 감안하면 상당히 짧은 수준입니다. 개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기술을 축적한 효과도 있었습니다. 과거 KF-21 개발비 견적을 받았을 때 이 미국 두 회사가 각각 17조 원과 10조 원, 유럽 회사가 15조 원을 제안했는데 우리나라는 이 불과 8조 원으로 양산 단계 국산화율 65%를 목표로 기술 독립까지 이뤄내고 있는 겁니다. KF-21의 라이벌로는 무기 체계가 검증된 4.5세대 전투기 라팔과 유로파이터 타이푼, 미국의 5세대 전투기 F-35와 가격이 저렴한 러시아의 수호이 57, 현재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들이 꼽힙니다. 로키드 마틴이 F-35로 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고 한다면 가격이 점점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핵심 동맹국이 아니면 F-35를 결코 팔지 않습니다. F-14 톰캣이 이 과거 친미 국가였던 이란에 수출됐다가 이슬람 혁명 이후에 지금도 현지에 남아있는 전례를 경험하고 싶지 않은 미국으로서는 이 종교와 문화 장벽이 있는 중동과 동남아에 F-35를 판매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KF-21 보람에는 인도네시아의 도입 사례를 보고 스텔스 전투기를 나름 합리적인 가격에 사려는 중동과 동남아 국가에 잘 팔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진과 무장까지 미국산을 도입하는 우리로서는 이 보람의 수출 때 미국의 수출 허가 통제에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FA-50을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하려다가 미국의 반대로 말레이시아에 FA-50을 수출하려다가 이번엔 또 이스라엘의 반대에 부딪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KF-21은 5세대에 그치지 않고 2030년대에 미국, 유럽의 6세대 전투기와 경쟁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인공지능을 갖춘 무인 전투기와 함께 운용하는 이른바 이 멈티, 맨드 언맨드 티밍이라 불리는 이 유무인 복합 체계, 레이저 무장 등을 갖춘 미래형 전투기가 바로 6세대입니다. 무인 편대기는 이 유인 전투기와 적 탐지 정보를 주고받으며 임무를 나눠서 작전을 수행해 파일럿의 안전을 확보하고 실전에서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무인 편대기는 공대지, 공대공, 전자전, 감시 정찰 임무를 맡을 수 있고 2025년에는 이 첫 비행을 2027년에는 KT-1 이 훈련기와 유무인 합동작전을 시험할 예정입니다. 2013년부터 개발이 추진된 스텔스 무인 정찰기는 2025년에 시제품이 완성돼 2027년에 첫 비행을 진행할 예정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과 적외선 스텔스 엔진 배기구를 장착하게 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1월 KF-21과 함께 가오리 X1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국산 스텔스 무인전투기 세대가 편대 비행하는 모습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해서 공개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지난 2010년부터 형상 설계와 전파 흡수, 무미익 비행 제어 등 스텔스 무인전투기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선 상태입니다. 영국이 주도하고 이탈리아, 스웨덴이 참여하는 템페스트는 2035년, 프랑스, 독일, 스페인이 추진하는 미래 공중 전투 체계는 2040년에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해군용 스텔스 무인 전투 공격기 같은 2차세대 공중지배 프로젝트 시제기를 띄워서 성능을 검증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를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한미연합공군 훈련인 레드플래그에서는 영화 탑건처럼 한국과 미국 조종사들이 모의 전투를 합니다. 지난 2014년에는 이 위성 통신 장비인 데이터링크가 없는 KF-16 전투기를 모는 한국 공군 조종사들이 미 공군의 이 데이터링크까지 갖춘 최신형 F-16 전투기 10여 대를 격추했는데 아군의 피해는 불과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미 공군 교관이 데이터링크도 없는 전투기한테 깨진 이 미 공군 조종사들을 나무라며 우리 공군 조종사들의 전투력을 칭찬하기도 했는데요. 재미있는 건 파일럿들 사이에서는 공중전을 벌이면 서로 잡았네, 잡지 못했네, 자존심 싸움이 벌어지곤 하는데 한 파일럿이 거만하게 나타나서 너하고 너 나한테 잡혔어 이렇게 말하는데 미 공군 파일럿들이 아무 말도 못해서 우리 공군에서 의아해했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F-22 랩터의 조종사였다는데 다른 기종과 워낙 성능차가 크다 보니 자존심 싸움도 초월하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뛰어난 실력을 갖춘 우리 공군 파일럿들과 우수한 성능을 갖춘 KF-21 보라매가 하루빨리 만나서 환상의 팀워크를 보여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께서 달아주신 좋은 의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많이 부탁드립니다.